네, 오늘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1,900선이 깨졌네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환율 하락과 경기 둔화 여파로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낙폭을 키우며 어제보다 33.07포인트, 1.72% 내린 1,891.4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6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하락과 함께 기업 실적 부진, 경기 둔화 등 악재가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677억 원 내다 팔며 6거래일째 순매도에 나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기관은 장 막판 연기금이 매수 물량을 늘린 데 힘입어 107억 원 매수 우위로 마감했고 개인도 1,612억 원 주식을 사들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의 매도에 밀려 18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와 전기, 전자, 섬유, 이복, 운송장비 업종이 2% 넘게 내렸고 서비스와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1% 안팎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는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아차는 경기 침체와 노조 파업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며 5% 넘게 주가가 빠졌고 현대모비스도 동반 부진하며 4%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0.3% 소폭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공세에 130만 원이 깨졌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좀 큰 폭으로 내린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부진했습니다. 코스닥은 국내 기관들의 차익 실현 매도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줄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선 뒤 낙폭을 키우며 어제보다 12.75포인트, 2.46% 내린 505.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엔터주와 IT 부품주 약세가 두드러졌고 시총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과 CJ 오쇼핑, 서울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20전 내린 1,097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100원 선이 무너지면서 수출업종 주가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가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담담한 모습입니다. 이미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해온 데다 자동차나 IT 등 수출 기업들이 환율 하락에 철저하게 대비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보면 1,100원, 1,200원대일 때 수익성이 제일 좋았습니다. 마진이 스키즈될 가능성은 조금씩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너무 급속하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대응할 시간이 있고 해외 생산을 많이 이제 늘리고 있거든요. 결제 통화도 좀 다변화를 하고 있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이미 10월 초부터 실적 부진과 환율 하락이 주가에 반영돼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IT 업종 주가도 환율 하락이 결정적인 악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그래주얼하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서는 IT 업체 주가가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글로벌 IT 수요예요. 반면 내수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가계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구매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요. 게다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료 이런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은행주도 외화 조달 비용과 외화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여행과 항공업종도 소비자 비용 감소로 수요 증가가 기대돼 환율 하락의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08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하락 속도는 지금보다 더 완만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다음 주 주식시장은 어두운 어닝 시즌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조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 나올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하고 중국의 경제 지표는 좀 좋게 나오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 상황들을 반영해서 다음 주에도 코스피는 좀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등 시도는 다소 제한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국면 자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미국의 고용지표와 같은 최근에 좀 호전됐던 지표들이 다시 발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 전반에는 기업 실적, 그다음 주 후반 쪽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 월초 국내 그 경제지표 발표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1월 6일 날 미국 대선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호전을 보이고 있는 IT라든지 또는 지금 많이 밸류에이션이 싸진 은행과 같은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IT주로 매매를 좀 압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현상은 다소는 불안전성이 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는 중소형주 역시 차익 실현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증시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